안녕하세요. 토론토 장례 스토리의 LJ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북미에서 잘 안 알려진 장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지요. 매장 혹은 토장, 그리고 화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다른 장례 방법이 있지만 아무래도 북미에는 이 두 장례 방법이 가장 크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 수장 혹은 수분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신을 바다에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수분해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수분해장은요, 영어로는 water cremation 아니면 alkaline hydrolysis 아니면은 aqua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수분해장은 시신을 물에 담가서 용해를 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더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분해장은 물 96%, 그 다음 수산화칼륨 4%가 들어있는 고압 탱크에 시신을 모셔서 알칼리 가수 분해를 하는 과정을 수분해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고압 탱크가 어떤 건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탱크입니다. 무슨 우주 캡슐 같이 생겼죠. 이 탱크 안에 시신을 모시고 워터 크리메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수분해장입니다. 그럼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이 고압 탱크에 우선 물론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시신을 관이나 그런 거에 안치한 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천에만 살짝 싸서 시신을 그곳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6% 물, 4% 수산화칼륨이 용액된 그 물을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탱크를 한 180도 정도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한두 시간 지나면 시신이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가수분해가 끝나면은 모든 용액은 빠져나가게 되며 시신의 뼈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은 그 뼈를 수습을 해서 분고를 한 후 용기에 담아서 가족에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분해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화장 대비 한 6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바이오 크리메이션, 좀 친환경적인 화장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기존 화장을 하면은요, 유가족께서 인계받는 그 화장제의 색깔은 회색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수분해장 후에 화장제의 색깔은 아주 설탕같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양면에서도 기존의 화장제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양의 분골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기존 화장할 때는요, 뼈가 불에 의해서 얼마 850도에서 한 960도 사이에서 이제 화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수분해장은 뼈가 전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이 방법은 벌써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이제 죽게 되면은요, 원래부터 이 수분해장을 통해 반려동물의 워터 크리메이션, 수분해장을 원래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 뿐이지요. 가격 면에서는 기존 화장보다는 약간 더 가격이 나갑니다. 기존 화장이 한 적게는 한 580불에서 한 8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수분해장은 한 1000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지금 수분해장을 하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그럼 혹시 캐나다에서, 혹시 북미에서 수분해장이 허용되고 있는 주는 어디가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캐나다에서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그 다음 사스카츄안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수분해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BC주에서는 신청을 해놨지만 아직 법이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12개 주 정도가 수분해장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처음으로, 왜냐면 온타리오에서도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주 전에 처음으로 유가족이 원하셔서 수 분해장을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돌려받았을 때 그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화장제를 받았을 때도 좀 양이 생각보다 무겁다 했는데요. 수 분해장 한 후에 제 무게는 그거보다 훨씬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장 단지에 담아드리잖아요. 봤을 때는 진짜 설탕같이 아주 하얀 분골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수 분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한국 분한테는 좀 약간 깨림직한데 어떻게 시신을 녹일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요, 그 시신이 분해하는 과정이 적게 묘지에 따라 틀리지만은 5년에서 물이 많은 묘지는 20년까지도 되거든요. 그 과정을 그냥 줄여주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0, 80년대에 화장이 이제 점점 늘어갈 때도요, 사람의 인식은요, 어떻게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 이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지 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인식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어렵겠지만 한 앞으로 1, 20년 지나면 수 분해장이 왠지 더 화장보다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수 분해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